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8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 1.5% 정도 상승했고요.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런 압박감이 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기관 투자자가 기계적으로 좀 크게 매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끌어내렸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도 약세를 띠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 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뭐 하루 만에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쭉 올라갈 거라고 이제 100% 확신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추가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면 이 경기에 대해서 회복감이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그 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유동성 자금 이탈에 대한 그런 우려감 혹은 실제로 이제 이탈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도로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과 같은 수순은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지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들의 이제 실적 회복으로 인한 그런 기대감이 또 상승되면 또 이제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상충이 되는지 또 그런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또 나스닥은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우 증시도 뭐 부합 정도로 마무리했는데 일단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썩 이제 해외 증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쉬고 월요일에 이제 장이 열리는데 다음 주도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시장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뭐 이 보유 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뭐 증시가 하방으로 쭉쭉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저점 라인을 잡으면서 이렇게 그 근처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았는데 또 증시가 올라가니까 다시 매수해야지 하면서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또 샀는데 이제 다음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좀 주식이 하락했을 때 바로바로 사는 것보다는 좀 이제 한동안의 추세를 좀 살펴보다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저점 라인은 또 지켜주었고요. 2900 라인은 좀 중요한 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탈을 해서 2800 후반 정도까지 떨어졌었지만 이 라인 자체는 2900선 자체는 이제 좀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되어 버렸고요. 고점 자체도 이제 박스권을 확실히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에 의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로바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횡보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보통은 0.25%씩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0.5% 정도씩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깜짝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단기간에 이제 시장에 대한 충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적당히 이제 내리고 마무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도 이제 뭐 횡보를 한 지 꽤 되었고요.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회복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쳐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에서 일단 잘 버티고 있고요. 코스닥 자체는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그 급등락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요. 코스닥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이런 점에 좀 유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마 위주로 좀 종목들이 많이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 종목을 투자하실 때도 좀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테마에 대한 급등락에 대한 변화를 진짜 잘못
경험을 하시면은 정말 심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돈도 잃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숙달되고 네, 숙련된 분들만 좀 그런 짧은 투자를 하시고 지금은 천천히 지켜보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 증시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확실히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실적주 위주로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코스피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코스닥은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투자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네,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유동성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점 유념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율이고요. 결국에는 1200원 선 깨버렸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 버렸고요. 1204원, 이제는 1200원 선 중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증시는 약세를 띌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돈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미국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들어오는 걸 봐서는 그런 실적주, 성장주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 전체 분위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를 계속 본다면 중반까지 125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진행을 좀 해준다면 이제 고점을 찍고 환율이 다시 안정화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10년물 국채금리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76%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급등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과 확실히 비슷하게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니까 확실히 이제 시장이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2022년에 언제 금리 인상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도 이제 계속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뭐 미국 증시는 좀 내렸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유럽 증시들은 뭐 보합 정도, 네, 크게 많이 약하락이네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시장 분석에 대해서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지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큰 추세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전에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을 읽어드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최근에 좀 길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면서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350원 상승해서 2.9% 상승했고요. 12,3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리뷰를 좀 못했는데 지금 또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상 뭐 큰 거래량도 없고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 거래량은 21만 주, 22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전에 이제 증시가 좀 같이 하락함에 따라서 크게 좀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뭐 저점을 깰 정도로 많은 양의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위해서 13,850원까지 찍고 이제 좀 주가가 또 하락을 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바닥 라인, 박스권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코오롱 플라스틱의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야 되고요. 지금과 같은 이 거래량으로는 사실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에 언제 한번 다시 관심이 쏠릴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분명히 산업의 방향은 이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맞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이 계속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그 물가 상승에 의해서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코오롱 플라스틱의 실적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그런 자동차 부품 소재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차량 경영화에 대해서 핵심 소재인 네, 그
플라스틱이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 소재 부품주들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은 그 현대차발 수소 연료 전지 개발을 뭐 중단한다라는 뭐 그 소식에 의해서 좀 내려갔었지만 사실상 중단이라기보다는 좀 지연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좀 더 조직을 개편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수소차가 좀 활성화가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고도화된 개발과 그다음에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 부품들을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개발을 해준다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코오롱 플라스틱은 둘 다 이제 수소 쪽으로 이제 소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오롱 인더에서는 현대차와 긴밀하게 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는 코오롱 플라스틱의 지주사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 이제 21선 추세를 돌린 다음에 21선 딛고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상 이제 증시가 좀 내려가면서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죽은 채로 하락을 해버려가지고 사실 증시 전체에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빠졌죠.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매수세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죽어 있다면 조금의 매도량으로도 좀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식의 하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저점 라인, 쌍바닥 라인을 다시 한번 찍으면서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 그래서 증시가 반등을 해주니까 같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내린 만큼 사실 다 회복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저점 라인을 회복을 지켜주면서 진행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빠르게 이제 회복을 좀 해주면서 다시 한번 13,600원 정도를 디뎌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박스 라인이 그려졌고요. 저점 라인은 11,950원 정도고 고점 라인은 13,600원 정도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반등을 했을 때 이 라인에서 이제 돌파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좀 더 하다가 진행을 할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때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선 추세를 이제 완전히 이제 옆으로 누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이런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증시에 대한 큰 하락만 또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도 이제 디딜 만큼 좀 한 달 이상 옆으로 좀 횡보를 좀 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지금 단계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더 터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뭐 크게 볼 거 없이 바닥 라인을 지지를 해줬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수급은 사실 뭐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본다면 기관 투자자 2,9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4,700주 정도 매수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좀 하면서 주가가 좀 주로 내려갔었고요. 네, 이 차익 물량을 선제적으로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이제 13,000 후반대부터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뭐 왔다 갔다 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JP 모간에서 샀다가 팔았다가를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이 주가 자체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하락을 끝내고 횡보를 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매수가 들어오거나 이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느 정도 힘이 실려준다면 다시 한번 큰 움직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호재 소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수급도 이제 보았고요. 간단하게 소식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이제 수소 사업, 코오롱 그룹 자체가 이제 수소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사업 매출이 300억을 돌파를 했고요. 2030년까지는 1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 또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중심을 잡고 그 주변으로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붙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오롱의 이제 수소 사업에서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중추 역할을 맡고 있고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전지용 분리막 기술을 연구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폭을 이제 확장을 해왔고요. 주요 제품은 수소연료전지에 쓰이는 소분 제어 장치와 그 다음에 고분자 전해질 분리막 PEM과 막 전극 접합제 ME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코오롱 플라스틱의 지주사인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수소 관련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수분 제어 장치는 특히 수소 연료 전지의 전기 발생이 원활하도록 습도 조절을 하는 부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국내 최초로 양산을 했고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에 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도 이제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하우징 부품과 수소 압력 용기를 국산화를 위한 수소 소재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소 쪽으로 계속해서 그룹 차원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수소 테마를 타고 다시 한번 좀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또 수소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법이 또 개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대를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수소 이 소재, 수소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하고 한번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간 만큼 이 보폭도 굉장히 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점 라인의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반등을 줄 때 다시 한번 바닥 라인을 또 터치를 하면서 지금 2번 정도 더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터치하면서 코오롱 플라스틱과 좀 유사한 그런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반등이 좀 있어 준다면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현대차 소식에 의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지만 그게 기대보다는 크게 악재가 아니었다. 실망을 할 만큼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었고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대주주 이 주가도 좀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코오롱 인더와 함께 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